시사인 TV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9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로 가겠습니다. 일단 조기 해체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30일 목요일까지 중진, 용태,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인유한 위원장이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를 했고, 만약에 그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한 메시지를 내겠다. 중대한 메시지라는 게 아마 1호 혁신 안건으로 정식으로 채택을 하고 그걸 최고위원회에다 건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면은 조기 해체까지 하겠다, 이런 강수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중진들이 험지 출마하라고 하니까 장제원 모든 윤핵관들이 내가 왜 서울 갔냐, 김기현도 그렇고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서울 안 간다. 그랬더니 인유한 위원장이 그럼 우유를 매 맞고 마실래 그냥 마실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김기현 대표하고 회동을 했어요, 인유한 위원장이. 근데 입장이 좀 변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약간 순한 양이 된 것처럼 됐고, 내가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그 톤다운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김경진 대변인 같은 이가 우리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의 생명 연장의 그 역할이 있다. 매치니코프도 아니고 생명 연장의 비밀. 그러니까 외부의 혁신위원들이 그럼 우리 보고 이제까지 들러리서라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인유한 위원장이 가서 달래고 다시 복귀하고 그런 자중질환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그 고비가 되는 것이 이번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국민의힘 내부 혁신위를 둘러싼 대요동치는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이어서 잘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일단 혁신위 내부도 지금 금이 가기 시작했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애청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 인유한을 내세워 가지고 사전 정비해 가지고 본인들의 새로운 검찰을 포함한 윤석열표 정치인들을 내려 꽂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어렵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냐. 이 둘을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제 김기현 대표는 자기 울산 남구의 지역구에서 지역 행사를 하면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과 하루에 서너 번씩 통화를 한다. 한 번씩 만나면 3시간씩 이야기하고 프리토킹을 한다. 주제 없이. 그러면서 본인은 윤심팔이 하지 말라고 의원들한테 환기시켰으면서 어제 본인이 윤심팔이를 한 거예요. 급한 것 같은데요?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거짓말은 아닐 거고, 왜 대통령이 상대가 있으니까 만나지도 않고 만났다고 하겠습니까? 통화도 않고 통화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두 가지죠. 김기현이냐 단순하게 인유한에게 힘이 더 실려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그게 관건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어서 이걸 한 3, 4개월 뒤까지도 전망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됐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수 언론하고 새로운 뉴라이트나 신핵관 측의 전략그룹에서 지금은 인유한의 말대로 전부 중진들 정비하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총선 패배고, 당신 총선 패배되면은 애국심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까지 칼럼에서 조구문을 하고 아주 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게 핵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국정원에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서로 암투가 벌어져 가지고 내부 기밀사항이 막 밖으로 나와 가지고 갈등이 심화돼요. 그래서 어제 국정원장 1차관, 2차관 전부 1차장, 2차장 다 전격 경질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국정원장은 임명을 못했어요. 청문회도 해야 되고. 자, 청문회 해야 되죠.
그런 문제들이 있죠. 와, 근데 그 사이에 네. 공백이 있다는 얘긴데. 또 원희룡, 뭐 권영세 등등을 포함했던 개각도 넓히면은 아주 7, 8명, 10명까지도 본다는데 개각도 하고 인사 검증하고 청문회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비서실장 내각까지 저기 우리 비서실 수석들까지 또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큰 거는요. 민주당에서 지금 대장동 50억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딱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 이후에 이어서 바로 김건희 특검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일반 민심 여론이 보수층에서도 야, 대통령 가족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는 거부권을 행사해? 그리고 누가 봐도 저런 뭔가 도이치모터스 이건 조사해 볼 만한 수사할 만한 그런 빌미가 있는 사건들인데 이 여론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2 요구권은 200명이 되면은 비토권을 거부권을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회에서 200명만 되면은 그건 완전하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야권을 통 털면은 180석이 돼요. 무소속이랑 다 야권인데 거기에서 여권의 20석만 여권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를 했는데 그게 제2요구권이 발동되고 200석이 넘어가지 발동된다. 그럼 바로 그냥 대파란이고 내임덕이고 윤석열 정권의 안위의 문제까지 되는 것들이어서 김기현 대표는 이런 조언을 할 수가 있죠. 3시간 4시간 동안에. 대통령님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게 만약에 이뇨한 위원장 혁신위원회처럼 그렇게 대폭 물갈이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 누가 합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통령도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봐요.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자신감을 얻어 보이는 게 뭐냐면은요. 엊그저께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을 다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정을 했는데 네. 거기 그 최고위원이 또 경찰 출신의 영남 출신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영남 출신의 경찰 출신의 윤재옥도 있고 이만희도 있고 또 강원도에 이철규도 있는데 누가 봐도 윤핵관들을 다시 임명을 하는 것이 지금 혁신위의 요구사항에 정반대로 퇴보하고 퇴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김석기를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네. 최고위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5명이 선출직인데 5명 중에서 4명이 만약에 이탈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면은 최고위가 자동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최고위가 붕괴가 되면 김기현 체제는 끝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목요일 날 이뇨한 혁신위가 이러면은 뭐 혁신위가 무슨 필요 있느냐. 우리 요구들 하나도 받아주지 않고 그럼 이제 중간에 해체하겠다. 조기 해체하겠다라고 하면 여론이 불 끓게 되고 그중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도 그런 이제 비판 여론이 급등하게 되면은 지도부 김기현 체제 이건 뭐 저기 김기현 체제도 물러나야 된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의 김석기 최고위원 임명이 포석이 됐는데 그런 정도 된 경우에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김기현 대표가 아니죠. 그리고 그럴 것이다. 이용인가 하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의원이 네. 의원총회에서 또 이례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은 오락가락하고 이쪽 혁신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또 다른 당내에서의 김기현 대표 얘기 들으면 이렇게 했다가 이래서 오락가락 하면서 혼선이 있는 거고 에라이
복잡하니까 해외나 나가자 하고 해서 해외를 나가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죠. 뭐 이제 그 2030 그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영국, 미국도 갔지만은 다음 엑스포. 주에 엑스포 갔는데 네. 네덜란드를 또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잠시 귀국을 한대요. 해외에서 더 많이 있고 잠시 귀환을 한다. 이런 이제 농담도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이 굉장하게 복잡한 상황이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그게 이제 대방향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길게 예측하셨습니다. 추정도 하셨고. 제가 아주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방송에 뭔가 의미 있는 전망을 좀 남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도 지금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으로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재밌죠. 지금 대중 반응이나 뉴스 반응이 음. 지난주까지는 이준석이 떴잖아요. 네. 이준석, 이뇨한을 넘어서서 지금 능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침없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죠. 지역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장관이 무슨 사진 찍는다고 해가지고 기차 시간까지 3시간 동안 연기하면서 사진 찍는 건 이미 정치 행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중들은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의 용도는 민주당의 저격수로서의 역할이 있을 때 굉장하게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엊그저께 뭐 막말 발언하니까 암컷 발언하니까 여성 혐오 발언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 과정에서 퇴출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층의 환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이게 관건인데 한동훈이 지지층의 환호를 받을 수 있지만은 대선 주자급이든 혹은 총선에서의 지휘를 하든 윤석열이 싫고 국힘당이 싫은데 한동훈의 행보를 보고 내가 국힘당을 지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중도층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중도층으로서의 외연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는 거냐는 불투명한 거죠. 그걸 이제 콕 집은 게 이준석이 한동훈은 아직 긁지 않은 노토 복권이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 뭐가 나올지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른다. 이런 취지로 포석을 뜩 해놓는 거죠. 네. 제일 관심은 12월 말에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가 통과됐을 경우에 많은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너 그렇게 법을 강조하고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한동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입장은 뭐냐? 그러면은 김건희하고 막 카톡도 수백 번 하고 뭐 누가 봐도 윤석열 키즈인 한동훈이 그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중도 확장의 외연성의 카드는 이미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보수 언론이나 그 새로운 보수의 정권의 연장을 바라는 그런 그룹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보수의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게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 그 보수 그 층에서 핵심 층에서 전략 그룹에서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박근혜를 탄핵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박정희까지 부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타블로이드 때문에 그래도 탄핵을 시켰는데 지금 그 그룹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보수의 적통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기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는 뭡니까? 그래도 그 정직하고 자기 일을 철저히 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정신인데 부인과 처가 일가에 만약에 비리를 두둔하기 위해서 보수 전체를 괴멸하는 길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같이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게 3, 4개월 뒤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만약에 보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력 카드라고 생각하면은 한동훈에게도 그런 판단을 요구를 하겠죠. 너 윤석열 기지에서 벗어나서 김건희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라. 두둔하고 가려고 하지 마라. 이럴 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동훈이 그런 게 이제 한 3, 4개월 뒤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영리한 이준석이 탁 그것까지 보고 제가 보기에는 포석을 던져놓은 게 있습니다. 나는 박근혜 키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독자적인 이준석의 행보를 가고 있다. 한동훈 장관 당신은 윤석열 키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걸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런 가설과 맞물려서 이준석은 그래서 향후의 대립 구도를 이준석 대 한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유지를 하고 갔다가 한동훈은 결국은 윤석열 키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벗어났지만. 그래서 그걸 제압해 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보수의 주도권 혹은 적통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포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되면 보수의 적통을 자기가 이제 이어가겠다고 한다면 대구로 갑니까? 어제 이야기를 했죠. 대구에서 출마를 하는데 나 혼자만 출마하지 않겠다. 세력을 가지고 가서 대구를 점령을 하겠다. 그 얘기는 보수의 적통에 내가 이준석이 그걸 이어나가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준석은 대구인데 한동훈만 나오면. 한동훈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어제는 뭐 용산 출마설도 나왔더라고요. 네. 권영세를 뭐 비대위원장이나 보내고 총리로 보내고 용산으로 간다는 설, 강남, 송파, 뭐 또 종로에 누가 나올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그건 이제 한동훈 카드는 민주당의 포석을 보고 어디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가장 효용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긴 시간 동안 이 코너를 함께 하셨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김기민 PD 그리고 또 최은영 작가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제일 고마운 거는요. 우리 방송을 들으려고 출근 시간을 이 시간에 맞춘 분들도 있어요. 개인 택시 사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남기열 양동시장 생활용품 사장님은 저한테 예, 이 방송을 들으려고 출근 시간을 네. 이걸로 맡겼대요. 우리 강대옥 지점장님도 애청자셨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정치평론을 많이 했는데요. 시청자들한테 꼭 이 얘기는 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 총선이 DJ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철저한 정치인이셨어요. 정치인이라는 직업에 긍지를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정치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나쁜 정치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도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치에 많이 실망이 되더라도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택하는 그런 결정 내년 총선에 해주시기를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의 논점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수다 인터뷰 MBC.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